요즘 글씨가 자꾸 흐릿하게 보이십니까? 책을 읽다가 눈을 찡그리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노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안의 원인, 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이 침침한 이유, 그건 눈이 늙어서가 아니라 이미 뇌가 피로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면 곧바로 노안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눈 때문일까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눈이 아니라 뇌가 하는 일입니다. 눈은 단지 빛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이미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모두 뇌의 역할입니다. 즉, 눈이 멀쩡해도 뇌가 지치면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뿐 아니라 뇌도 함께 늙습니다. 특히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초점이 늦게 잡히고 글을 읽어도 이해가 느려지며 눈이 금방 피로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처리 속도와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뇌의 피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수면, 부족 스트레스 혈당 변화, 이 모든 것이 눈보다 먼저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잘 안 보인다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눈만 검사합니다. 시력 안암 막막하지만 뇌의 피로와 정보 처리 능력은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정상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사고 속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국 일상의 질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라 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뇌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아침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눈보다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것만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에 익숙해질수록 뇌는 점점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 5분이라도 멀리 보는 습관. 이것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글씨를 오래 보면 더 흐릿해지는지, 눈보다 머리가 먼저 피곤해지는지, 쉬면 다시 잘 보이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문제는 눈이 아니라 이미 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안은 단순히 눈이 늙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 쌓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눈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뇌를 바꾸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눈이 아니라 뇌를 관리하십시오. 당신의 시력은 생각보다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석 달도 안 돼 다시 흐릿해지는 경험. 루테인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도 도통 나아지지 않는 느낌.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안 환자를 조사한 결과 무려 78%가 눈이 아니라 뇌의 시각 처리 기능 저하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문제는 렌즈가 아니라 카메라 본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계속 바꿔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 시각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는 나쁜 습관 세 가지와 오늘 당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뇌 시각 기능 회복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노안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만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이 아니라 이미 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렌즈만 바꾸는 것은 고장난 카메라를 그대로 둔 채 렌즈만 계속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본체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뇌 시각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어두운 방에서 보는 스마트폰입니다. 불을 끄고 밝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보다
먼저 뇌의 시각 회로가 강하게 피로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점점 빛과 초점에 대한 처리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는 시각 정보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시각 처리 능력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눈이 맑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거북목 자세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내민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시각 기능까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지금 당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되돌려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하루 5분 눈을 감고 완전히 쉬어주는 시간. 이건 눈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눈을 감았다가 멀리 있는 사물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이 동작은 굳어있던 시각 회로를 다시 깨웁니다. 세 번째, 아침에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뇌를 깨우고 시각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당신의 눈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흐릿했던 이유는 망가져서가 아니라 단지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눈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뇌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안경 도수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는 영양제를 찾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혼자 일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은 빛을 받아들이고 뇌는 그 빛을 해석합니다. 이 둘이 함께 움직여야 우리는 비로소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금방 보이던 글씨가 이제는 한 번 더 쳐다봐야 보이고,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피로가 이제는 하루 종일 눈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아까운 신호입니다.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눈 건강은 단순히 잘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는 힘은 곧 잘 걷는 힘과 연결되고, 잘 걷는 힘은 곧 덜 다치는 삶과 연결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바닥 경계가 흐리게 보이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밤길에서 빛 번짐이 심해지면 외출 자체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문 한 줄을 읽는 일이 예전보다 힘들어지면 사람은 조금씩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눈 건강은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약 봉투를 읽고, 혼자 통장을 확인하는 일,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모두 눈 건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눈과 뇌는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장비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조금만 바꿔도 됩니다. 먼저 아침을 바꾸셔야 합니다. 눈과 뇌는 아침, 햇빛을 통해 오늘 하루의 리듬을 맞춥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창밖의 자연광을 5분만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집 앞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햇빛은 억지로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빛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밤 수면의 질을 돕고 낮 집중력을 살리고 시각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을 너무 오래 한 곳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것에 더 오래 집중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약 설명서, 영수증, 신문, 작은 글씨들. 이런 것만 오래 보다 보면 눈도 지치고 뇌도 지칩니다.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은 시선을 멀리 보내야 합니다. 창밖에 나무를 보십시오. 멀리 있는 건물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만 보며 굳어있던 시각 회로를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눈이 피곤할수록 몸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눈이 덜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움직이면 혈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뇌도 더 깨어나고 눈 주변의 긴장도 줄어듭니다. 무리해서 오래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후 10분,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할 때 눈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굽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목과 어깨가 굳고 그 긴장이 눈 주변 피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개를 앞으로 빼는 습관은 눈을 더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의자에 앉아 어깨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는 것, 이 작은 자세 변화만으로도 눈의 피로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다음 날 눈이 더 침침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지친 조직을 회복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도 뇌도 다음 날 제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스마트폰을 줄이고 잠들기 직전 밝은 화면을 피하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를 너무 단순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 건강은 한 가지 영양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 적당한 단백질, 좋은 기름, 충분한 수분, 이 기본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지치고 그 피로는 눈에도 나타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었다고 아무거나 대충 드시면 안 됩니다. 눈도 결국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잘 먹는 것은 눈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흐릿함을 노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더 안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 보이거나 검은 점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빛이 번쩍이는 느낌이 생기거나 눈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진다면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버티지 말고 안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몸은 때로 참을 수 있는 불편함과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를 함께 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결국 건강은 참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제는 늦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아직 책을 읽고 싶으시지요? 아직 손주 사진을 또렷하게 보고 싶으시지요? 아직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싶으시지요? 아직 혼자서도 당당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그 마음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되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5분만 햇빛을 보십시오. 오늘 10분만 눈을 쉬게 하십시오. 오늘 조금만 덜 숙이고 앉으십시오. 오늘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조금만 일찍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작은 선택이 한 달 뒤에 눈을 바꾸고 석 달 뒤에 몸을 바꾸고 1년 뒤에 삶을 바꿉니다.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단지 글씨를 읽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또렷하게 붙잡는 힘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이고 길을 자신 있게 걷는 힘이고 내 삶을 내가 챙길 수 있다는 조용한 자존심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눈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뇌를 지치게 두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찮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은 당신의 남은 삶을 비추는 창입니다. 그 창이 흐려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아껴주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면 노년의 품격도 달라집니다. 이제 안경만 바꾸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생활을 바꾸고, 리듬을 바꾸고, 몸을 돌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눈은 다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도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나빠지는 것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덜 나빠지게 만드는 습관을 하나씩 붙잡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에 되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눈 건강은 몸 전체의 생활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걷는지, 밤에 무엇을 보고 잠드는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눈을 지키고 싶다면 눈만 보지 마시고 하루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한참 동안 누운 채 휴대폰 화면부터 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 하루의 시작은 벌써 눈과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자연광을 보고 몸을 천천히 일으켜 목과 어깨를 한번 펴고 물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은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작은 차이를 매일 쌓아갑니다. 결국 몸은 그 습관을 기억합니다. 눈 건강도 바로 그렇게 지켜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눈은 과로를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루 무리한 것이 사흘 피로로 남고 사흘 무리한 것이 몇 주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때 미리 쉬는 습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눈이 아파야 쉬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잠깐씩 쉬어주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도 중간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휴대폰을 보다가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보십시오. 이런 짧은 멈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각 피로를 덜 쌓이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른 느낌이 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미 건조한데 본인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몸이 건조하면 눈도 쉽게 건조해집니다. 눈이 건조하면 시야가 잠깐씩 흐려지고 눈부심이 심해지고 오래 보면 더 피로해집니다. 그러니 물을 마실 때도 목이 마를 때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루 중 시간을 정해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몸에도 눈에도 더 부담이 적습니다. 또 식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무조건 어떤 한 가지 음식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 가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푸른잎 채소, 색이 진한 채소, 생선이나 콩 같은 단백질, 견과류처럼 좋은 지방 과하지 않은 탄수화물. 이런 기본이 매일의 식탁에서 균형을 이뤄야 몸도 버티고 눈도 버팁니다. 특히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내리는 식사는 몸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고 그 피로가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 부드러운 음식만 편하게 드시는 습관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는 부를 수 있어도 몸은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정성껏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음은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는 시니어에게 가장 현실적인 건강 습관 중 하나입니다. 혈류를 돕고 잠을 돕고 기분을 돕고 몸의 균형을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리해서 오래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번 10분씩만 걸어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복도를 왕복해도 되고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계속 깨워두는 것입니다. 몸이 잠들면 기능도 잠듭니다. 몸이 깨어 있으면 눈도 조금 더 오래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안의 조명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니어가 되면 예전보다 더 밝은 빛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어두운 집에서 작은 글씨를 오래 보면 눈은 더 빨리 지칩니다. 특히 책 읽는 자리, 신문 보는 자리, 약 봉투 확인하는 자리, 주방, 식탁 위 조명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밝기만 강한 조명보다 눈부심은 덜하고 손에 들고 보는 물체가 잘 보이는 안정된 조명이 좋습니다. 조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눈이 덜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노년의 삶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또 하나, 눈 건강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보였으니 지금도 버틸 수 있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더 밝은 조명을 켜는 것, 글씨를 크게 보는 것, 확대경을 쓰는 것, 휴식 시간을 자주 갖는 것, 이런 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몸이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오래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습관도 혼자만의 의지로 오래 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위에 물병을 두고 휴대폰 알람으로 눈 쉬는 시간을 정하고 아침 커튼 열기를 하루 시작의 규칙으로 만들고 저녁에는 특정 시간 이후 휴대폰을 멀리 두는 식입니다. 건강은 결심보다 구조가 더 오래 갑니다. 좋은 의지를 믿기보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눈이 불편해지면 마음도 쉽게 위축됩니다.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약속을 줄이고 외출을 미루고 책을 멀리하고 취미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범위를 줄여버리면 몸도 마음도 더 빨리 움츠러듭니다. 보이는 범위가 좁아질수록 사는 범위도 좁아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잘 보이는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나가고 조명이 좋은 곳에서 책을 읽고 돋보기나 큰 글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주변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불편함 때문에 삶 전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건강은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편함이 있어도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에 가깝습니다. 그 힘은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오늘 더 늦기 전에 눈을 한번 쉬게 하십시오. 오늘 더 늦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더 늦기 전에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어깨를 한번 펴고 잠들기 전 화면을 조금 일찍 내려놓으십시오. 이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 결국 당신의 내일을 지킵니다. 눈 건강은 젊음을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가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 보인다는 뜻이고 내가 걸어갈 길의 경계가 보인다는 뜻이고 내가 살아갈 하루를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눈을 함부로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피로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습관을 바꾸면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의 선명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활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노년의 하루를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게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정원에서 함께해요.